초계기 갈등과 강제징용 손해배상 그리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WTO 판결까지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한국에 반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교도통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일본 국내 비판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한국과의 갈등을 부각시키는 노림수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기자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와 관련된 WTO의 판결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지난해 2월 1심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승소 배경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자체가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 수입을 우리가 금지한 게 우리는 이제 안전을 위한 건데 일본은 어떤 불공정 무역 거래라는 식으로 이제 세계 무역 기구에다 제소를 했는데요. 네. 지난번에는 1심에서는 일본 손을 들어주고 일본은 네. 우리에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네. 이 판결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심에서 이제 뒤집어지니까 WTO 그 위원들이 7명이 정원인데 지금 이제 3명밖에 없고 제대로 보충이 안 돼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굉장히 이제 지금은 그 내부에다가도 문제를 돌리고 있습니다. WTO 내부에 이렇게 하면 결국 이제 일본은 자기네들이 유리하면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고 네. 유리하지 않으면은 아니다 그러고 이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잖아요. 왜냐하면 WTO 1심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우려를 한 상황이었고 일본은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반전이 되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한숨을 돌렸고요. 일본에서는 아마 적잖지 않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 일본 그 매체들을 보면은 어떤 외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아베 정권에 대한 이제 비판이 네.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산 그 수산물을 수입하고 이런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만이 아니거든요. 일본은 이제 전 세계 수산물을 수출하는 대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무역에서 이런 문제가 이제 일본의 입장에서는 패소죠. 패소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국내 타격이 큽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어촌이라든지 농촌 쪽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인구 비례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어서 네. 이 사람들의 힘이 좀 큽니다. 그래서 국회 내에서도 아베 정권에 대한 질타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래서일까요? 오는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흘리는 모양입니다. 아베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죠. 지난해 이제 레이다 12월에 레이다, 네. 1월에는 또 이제 근접 비행 이런 사건을 계속 일본 초계기들이 벌여왔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를 소위 말하는 내부 정치의 외부적인 문제를 이제 이용하는 건데요. 그걸 노렸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6월 열리는 G20 회담은 아베 정권으로서는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입니다. 네. 정치적 의미도 크고요. 왜냐하면은 네. 6월 8일에 그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11월까지 강요 회담이 계속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하이라이트가 6월 28, 29일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인데요. 그게 끝나면은 7월에 일본 참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참의원 선거가 일본은 이제 중의원, 참의원 이중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왜 참의원 선거가 중요하느냐? 아베 개헌에서 필수적인 이제 열쇠기 네. 때문입니다. 네. 아베가 이제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개헌을 하려면은 참의원, 중의원 전체 이제 3분의 1을 얻어야 되는데 중의원은 지금 69% 정도를 이제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66.9%를 차지하고 있어서 일단 3분의 1을 넘습니다. 그런데 참여는 62%나 약간 모자라거든요. 여기에서 몇 석을 더 얻어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갈 수 있는 개헌 발의를 자민당 주도의 아베 정권이 국회에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에 한일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아베 정권의 비난이 쏟아지면은 아베의 염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조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배제하는 듯한 느낌을 보임으로써 네. 어떤 이제 그 지지층의 결집을 노리는 그런 내부 정치형 그 전략도 숨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베 정권의 개헌 문제를 결정할 7월에 참의원 선거를 얘기하시니까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간의 문제에서 강경하게 나갔을 때
지지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베 총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걸 노려서 어떤 이제 지지층은 결집하고 그리고 이제 반대측이 그 뭐라고 할 가능성을 이제 아예 원천 봉쇄하겠다는 거죠. 아예 뭐 만나서 쌀쌀하게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역공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본 여론에 뭔가 지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를 아예 그냥 막기 위해서 만나지도 않겠다. 그리고 또 만나지 않고 쌀쌀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일본은 G20 이번에 주변이지 않습니까? 네. 주연인데 오는 손님 중에서 한국에게 쌀쌀하게 대하면은 어떤 일본 내에서 뭐 한국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뭐 아베가 좀 약간 더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걸 노린 것 같습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요? 감정적인 대응에는 이성적인 대응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겠죠. 우리는 일본과 이제 때려야 뗄 수 있는 이웃 국가고 어떤 경제적 문화적 교류는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국민들 간에 서로 상호 방문을 늘리면서도 이런 이제 중요한 핵심 문제에서는 원칙을 지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인택 중앙일보 국제전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